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를 지금도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너무 많은 장면이 나를 배신하듯 되살아난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추억도 퇴색된다고 말하지만 내 머릿속에 그녀는 늘 선명했다. 처음 본 순간의 미소,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던 손끝, 잠들기 직전 내게 했던 말들까지. 모든 게 따뜻했고 그래서 나는 그걸 사랑이라고 믿었다. 결혼 7년 차. 우리는 친구들 사이에서 모범 부부였다. 서로 큰 소리 내는 걸 본 적 없고 명절마다 서로의 가족을 챙겼으며 퇴근 후에도 반드시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딱히 뜨거운 애정 표현은 없었지만 그만큼 익숙하고 편안한 공기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진짜 부부 같다고 했고 나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뿌듯해했다. 그녀는 사소한 것들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국 하나를 기억해서 끓여주기도 했고 회사에서 힘들었던 날이면 괜히 토닥거리며 맥주를 꺼내놓기도 했다. 말수는 적었지만 조용한 다정함이 있었다. 그녀는 늘 무던하고 부드러웠다. 때때로 그 침착함이 나를 당황하게 할 정도로. 나는 그 평온이 너무나 좋았다. 이 여자와 있으면 세상의 속도가 잠시 멈추는 것 같았다. 복잡한 회의, 얽힌 인간관계, 무거운 선거 압박 속에서도 나는 늘 퇴근 후 그녀와 마주 앉은 저녁을 상상했다. 밥 먹으며 말없이 드라마를 같이 보는 그 시간. 설거지를 하다가 마주치는 눈빛. 그 모든 게 내 하루의 목적이었고 중심이었다. 그래서였을까? 그녀에 대해 나는 늘 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감정, 생각, 생활 습관, 말버릇까지 다 꿰뚫고 있다고 착각했다. 내가 힘든 날 그녀가 말을 아끼는 이유, 내가 늦게 들어간 날 괜히 밝게 웃는 그 표정. 나는 다 알고 있다고 믿었다. 어쩌면 그게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를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 아래 그녀가 실제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걸지도. 어느 날부터였을까? 퇴근 후 현관을 열었을 때 들리던 그 익숙한 왔어요 라는 목소리가 이상하리만큼 기계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톤도 똑같고 표정도 웃고 있었는데 왠지 이상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나를 덜 쳐다보았다. 식탁에서 마주 앉아도 내 눈을 길게 보지 않았다. 대화는 줄었고 가끔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혼자 웃었다. 내가 물었을 땐 그냥 친구랑 카톡이라며 웃었다. 늘 하던 말이었다. 그녀는 늘 그렇게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믿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부터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을 느끼고 있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게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 균열이 사랑이 깊어져서 생긴 오해라고 착각했다. 나는 그날도 퇴근길에 그녀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샀다. 무언가를 회복하고 싶었던 건 아닐지도 모른다. 단지 예전처럼 같이 웃고 싶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녀가 이거 언제 샀어? 하며 놀라는 그 표정이 다시 보고 싶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녀는 정말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으며 디저트를 받아들고 말했다. 요즘은 이런 거 잘 안 먹는데. 그 말은 무심했지만 왠지 내 속을 긁어내는 것 같았다. 나는 웃었고 그녀도 웃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은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다. 그 무렵 그녀의 말수가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다. 뭐랄까, 예전에는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했던 침묵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뱅뱅 도는 보고서와 이메일 사이로 오늘은 뭐 해먹을까 하는 생각이 스며들던 시간들이 있었다. 그게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상상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 도착해도 전처럼 그녀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식사를 준비했고 밥상 위에는 언제나 반찬 3가지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반찬 하나하나가 무표정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고 나는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숟가락으로 국을 1번, 2번 의미 없이 저었다. 이상하다고 느낀 건 아마 눈빛 때문이었을 거다. 사람은 웃을 수 있고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다. 하지만 눈은 속이지 못한다. 그녀의 눈은 그날따라 나를 보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러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라는 말을 꺼내려고 했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괜히 묻는 것 같았고 묻는 순간 뭔가가 달라져 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녀는 평소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거실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창문에 비쳐 나를 향해 웃는 것처럼 보여. 나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아무것도 듣지 않으려 했었다. 그 다음 날부터 그녀는 자주 외출을 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혼자 카페에 간다고 하면 꼭 금방 올게라던 사람이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란 말만 남기고 문을 닫고 나갔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녀도 답답할 수 있고 생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결혼 7년 차면 서로 숨 쉴 공간은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외출이 많아지면서 동시에 휴대폰을 숨기는 습관이 생겼다는 거다. 예전엔 식탁 위에 아무렇지 않게 놓고 다니던 핸드폰을 이젠 항상 뒤집어 놓거나 손에 쥐고 있었다.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나는 그게 이상했다. 하지만 그 이상함을 이상하다고 말하지 못했다. 말을 꺼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내가 어떤 말을 듣게 될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그녀는 예전보다 더 자주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내 쪽을 향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표정에는 특유의 가짜 온기가 있다. 그걸 눈치채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따뜻할 수 없어진다.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는 싸우지 않았고 크게 다툰 적도 없으며 서로를 지긋지긋하게 여긴 적도 없었다. 그녀는 늘 부드러웠고 나는 그런 그녀를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는 말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그녀가 샤워하는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바라봤다. 평소처럼 뒤집혀 있었고 알림 소리도 진동도 없었다. 나는 손을 뻗었다. 하지만 손끝이 휴대폰에 닿기도 전에 욕실에서 물 끄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손을 거뒀다. 그녀는 그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채 나와 내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머리에서 샴푸 향이 아닌 낯선 향수가 퍼졌다. 그 순간 나는 잠시 멍해졌다. 그녀는 향수를 잘 뿌리지 않는다. 그것도 내가 알지 못하는 향이라면 더더욱.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았지만 잠에 들지 못했다. 그녀가 바로 옆에 있었지만 등 뒤의 체온이 왠지 모르게 낯설었다. 설마 그 생각이 떠올랐지만 나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럴 리 없다고 믿었다. 그녀가 그럴 사람이 아닐 거라고. 수없이 되뇌이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죽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 꿈속에서조차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아내의 변화를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건 그날 밤 출장 중이던 어느 호텔에서였다. 출장은 짧았다. 지방지점과의 협업 미팅, 하루만 자고 돌아오는 일정. 그녀는 평소처럼 잘 다녀와요라며 웃었고 나는 늘 그렇듯 그녀의 미소를 믿고 길을 나섰다. 출장지 호텔에 도착한 밤 익숙한 가방을 내려놓고 창밖으로 밤거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별 의미 없는 습관. 하지만 그날따라 지금 뭐하고 있으려나 라는 생각이 유독 크게 들었다.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고민하던 참에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였다.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나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감정적인 이상을 느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그녀의 목소리보다도 그 뒤에 깔린 배경소음이었다. 잔잔한 음악,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 낯선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 소리는 카페가 아니었다. 그건 확실히 바였다. 낮은 조명 아래 사람들이 무장해제되는 공간. 그녀는 늘 야간 외출을 꺼려했다. 늦게까지 밖에 있는 걸 싫어했고 특히 혼자 바에 간다는 건 그녀답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지금 그냥 친구랑 잠깐 맥주 한잔 했어. 그 말은 아주 평범했지만 나는 이상하리 많지. 그 뒷말을 기다리게 됐다. 누구랑, 어디서, 왜 하필 오늘. 그 어떤 정보도 그녀는 내게 주지 않았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이야기를 돌렸다. 당신은 오늘 일정 어땠어?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출장 이야기를 했다. 점심은 뭐 먹었고 상대 부서 부장이 무척 까다롭다는 얘기까지. 하지만 내 말은 내 귀에조차 울리지 않았다. 통화가 끝난 뒤 나는 폰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은 출장지 호텔의 밤보다도 훨씬 더 복잡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무언가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전에는 내가 출장 중이면 그녀가 빨리 와요라고 했었다. 이따 통화 한 번 더 해요. 오늘은 혼자 자기 싫은데. 그런 말들. 그 따뜻하고 귀찮기도 했던 말들이 그날은 없었다. 그녀는 통화 후 나에게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 그저 그 밤은 그대로 사라졌다. 다음날 아침 호텔 조식당에서 나는 멍하니 커피를 마셨다. 정신이 다른 데 가 있었다.
몸은 거기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표정, 말투, 목소리 톤, 모든 걸 되짚고 있었다. 그녀가 지금까지와 다르다. 라는 생각이 가슴을 내리쳤다.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다. 그녀의 휴대폰을 흘낏 본다든가, 외출 후 돌아온 시간대를 체크한다든가, 그녀의 옷에서 낯선 향이 나는지 맡아보게 되기도 했다. 처음엔 스스로가 너무 비겁하다고 느꼈다. 믿지 못한다는 건 결혼에서 가장 치명적인 균열이니까. 하지만 그 의심은 확신이 되기 전까지 내 안에서 커지고 또 커졌다. 하루는 그녀가 샤워를 하는 동안 나는 거실에 있던 가방을 열었다. 별다른 건 없었다. 책, 립밤, 작은 파우치, 그리고 포장도 뜯지 않은 손세정제. 하지만 그 중간에 낯선 영수증 하나가 있었다. 이름 모를 와인바. 위치는 우리 집과 거리가 멀었다. 그녀의 동선에도 없는 곳. 결제 시간은 그녀가 친구 만나러 간다고 말했던 날이었다. 나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사실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느낌이라는 건 정말로 정확한 직감이었다. 그저 사실을 증거로 확인했을 뿐이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와이셔츠를 개켜주고 커피를 내리고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나는 묻지 않았다. 그녀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 속에서 이야기보다 깊은 침묵을 보았다. 그 침묵은 내가 평생 믿어온 사랑보다 더 확실한 배신의 증거였다. 아니다라고 수십 번도 넘게 다짐했지만 사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그게 꼭 육체적인 일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사람이 사랑을 숨길 수도 있지만 배신은 숨기지 못한다. 그건 행동보다 태도에서 먼저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녀는 요즘 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는다. 말을 걸면 대답은 하되 표정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녀가 만들어준 밥은 여전히 따뜻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마음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하루는 내가 일찍 퇴근하게 된 날이었다. 원래대로라면 그녀에게 미리 연락했겠지만 그날은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집에 가서 그녀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주방도 조용했고 불은 꺼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문틈 너머로 작은 숨소리와 부드러운 말소리가 들렸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전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웃음기는 억제되어 있었지만 말투가 달랐다. 나는 오래전 우리가 연애하던 시절 그녀가 나에게만 쓰던 그 어조를 그 통화에서 들었다. 그 말투는 다정했다. 조금은 부끄러움 섞인 하지만 듣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톤. 나는 손잡이를 잡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문을 열어야 하는지 열지 말아야 하는지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짧게 웃으며 통화를 마쳤다. 나는 그녀가 다 씻고 나와 다시 평범한 얼굴로 나를 대할 걸 안다. 그녀는 모든 걸 아무렇지 않게 숨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날 밤 그녀는 와인을 꺼내왔다. 이거 전에 선물 받은 거예요. 오늘은 그냥 와인 한잔하고 싶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잔을 받았다. 마주 앉은 식탁 그녀는 와인을 따라주며 조금은 억지로 웃었다. 나는 잔을 들었지만 입을 대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와인을 마시지 않은 것도 내 표정이 굳어 있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서로의 체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 여자는 누구였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내가 알던 그녀는 진짜 존재했을까? 혹시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낯선 뒷모습이 그녀의 진짜 모습이라면 그녀는 나와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을 정말로 사랑했을까? 아니면 단지 좋은 사람의 역할을 해왔을 뿐일까? 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다 몇 번이고 뒤척였고 그녀의 호흡을 들으며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다음 날 나는 그녀가 샤워를 하는 동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잠금은 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자주 패턴을 그대로 써왔다. 나는 망설이다가 그림을 그렸다. 화면이 열렸다. 메신저 앱에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몇 개 있었다. 나는 그중 하나를 눌렀다. 대화창은 단정했다. 그녀의 문장들은 늘 그렇듯 공손했고 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들 사이에서 나는 관계를 읽었다. 오늘 고마웠어요. 아까 그 얘기 너무 웃겼어요. 다음에 또 얘기해줘요. 우리 다음엔 그 식당 다시 가요. 분위기 좋았죠. 그녀는 그 남자에게 나와 공유하지 않은 삶의 시간을 살고 있었다. 나는 폰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확신. 그건 너무나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를 집어삼켰다. 사랑은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배신은 언제나 증거를 남긴다. 나는 그걸 받고 알았고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었다. 그날 밤은 사실 아무 계획도 없었다. 나는 어떤 대답을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무언가를 확실히 밝히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녀의 눈을 보고 싶었다. 그 안에 아직 나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퇴근 후 나는 와인을 샀다. 그녀가 예전에 좋아했던 종류였다. 한참 전에 마셨던 걸 기억해내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니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책을 읽고 있었지만 페이지는 거의 넘어가지 않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자연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그냥 와인 한잔 하고 싶어서.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잠깐 멈추는 그 시선. 그리고 아주 가볍게 웃었다. 그래요. 주방에서 잔을 꺼내는 그녀의 손끝이 유난히 고요해 보였다. 나는 조용히 앉아 그녀를 지켜봤다.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와인을 따랐다. 색은 깊었고 향은 익숙했다. 하지만 입안에 머무는 느낌은 전혀 달랐다. 마치 누군가의 입을 거쳐 다시 내게 온 것처럼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와인을 천천히 음미했고 나는 그런 그녀를 멍하니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말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 그녀의 손끝, 그녀의 무심한 눈빛,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밀어냈다.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질문은 단순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공기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 듯 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와인잔을 천천히 돌렸다. 나는 기다렸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혹은 하지 않을지.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침묵이 점점 무거워졌다. 잔 속의 와인이 빛을 잃어가는 속도만이 이 방 안의 유일한 변화였다. 나는 또 다시 물었다.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너 나한테 말 안 하는 거 있지? 그녀는 그제야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건 미안함도 두려움도 아닌 그냥 끝났어 라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아주 가볍게 아무런 표정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숨이 막혔다.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튀어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자기야, 이거 치울게. 그녀는 일어나 빈잔을 씻기 시작했다. 그 장면은 지금도 내 기억 속에 무성 영화처럼 반복된다. 무너지는 건 항상 소리가 없다. 그녀가 조용히 걸어 들어가던 침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와인잔을 들었다. 입에 대지도 못하고 그저 바라봤다. 이 잔을 던지면 모든 게 터져버릴까? 소리로 파편으로 피처럼 터질까?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런 사람도 그런 남편도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그저 조용히 잔을 내려놓고 식탁에 엎드렸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울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내게서 떠난 게 아니라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내 곁에 있지 않았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얼굴로 바뀌는 거라고.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여자와 나는 끝났다 라고 속으로 인정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였고 같은 집에 살았고 같은 식탁에 앉았으며 같은 이불을 덮고 잠들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말이 사라진 순간부터 실체가 없는 껍데기만 남았다. 그녀는 여전히 밥을 차렸다. 그릇을 내려놓고 국을 데우고 조용히 수저를 맞췄다. 나는 식탁에 앉아 그저 입을 움직였을 뿐이다. 맛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씹고 삼키는 행동만 반복했을 뿐이고 그녀는 조용히 식사를 마친 후 말없이 그릇을 들고 일어섰다. 그런 날들이 이어졌다. 며칠 몇 주.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만큼 우리는 침묵 속에 살았다. 그 침묵은 처음엔 어색했고 곧 익숙해졌으며 끝내는 고통조차 무뎌지게 만들었다. 출근할 때 그녀는 현관 앞까지 나왔다. 나는 다녀올게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신발을 신고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내 삶에서 영영 사라지는 소리 같았다. 밤이 되면 우리는 침대 양 끝에 누웠다. 서로 등을 치고 누웠다. 그녀의 체온은 이불 사이로 느껴지지 않았다. 한때 그렇게도 익숙했던 그녀의 숨결조차 이젠 낯설고 불편하고 가끔은 두려웠다. 나는 몇 번이고 말을 걸어야 하나 고민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 너 나한테 아직 감정이 있는 거야?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수없이 많은 말들이 머리를 맴돌았지만 그중 단 하나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녀도 같은 질문을 삼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서로가 같은 마음이라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 사실이, 그 확인이 무엇보다도 잔인했다. 주말이 와도 우리는 함께 외출하지 않았다. 거실에서 TV가 켜져 있었지만 서로 다른 화면을 보고 있었고 다른 시간에 씻고 다른 시간에 밥을 먹고 다른 시간에 잠들었다. 단 한 공간에 있으면서 우리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나는 가끔 그녀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뒷모습, 설거지하며 물소리와 함께 낮게 흥얼대는 음성,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표정.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한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 한때 나만을 바라보던 사람,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집에 없었다. 나는 지금 이 집에서 전혀 다른 사람과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도 아마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녀는 나를 보며 이 사람은 왜 아직 여기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면 나는 괜히 현관문을 자주 쳐다보게 되었다. 내가 먼저 나가야 할까? 아니면 그녀가 떠날까? 하지만 그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이 냉전은 전쟁이 아니었다. 그건 그냥 지속된 공백이었다. 말이 없고 감정이 없고 기대가 없고 다툼도 없는. 그렇게 우리는 마치 서로를 죽이지 않기 위해 조용히 공존하는 기계처럼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가끔은 이 상태가 더 무섭게 느껴졌다. 싸움이라도 하면 그 안에 감정이 있다는 뜻일 테니까.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혹시 우리 둘 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별을 시작했는데 단지 말로 꺼내지 않고 있는 것뿐이라면? 나는 그 물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 침묵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배신당한 기분이 어때요? 라고. 하지만 정작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감정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수십 개의 감정이 동시에 덮쳐오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분노, 슬픔, 수치심, 허무함, 모멸감. 그리고 어쩌면 가장 뒤늦게 찾아오는 감정 하나. 나는 과연 떳떳했는가? 나는 그 질문을 그녀에게 던진 적도 없고 스스로에게도 오래 묻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사실 나는 그런 남편이었다. 정확히 3년 전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지방 출장과 야근이 반복됐다. 그 과정에서 외부 인력으로 들어온 한 여성 디자이너와 몇 달간 밀접하게 일하게 됐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었다. 퇴근이 늦어지고 같이 늦은 저녁을 먹고 자료를 공유하다가 자연스럽게 메신저로 사적인 얘기를 주고받게 됐다.
그녀는 나보다 5살 어렸고 호기심이 많고 칭찬에 솔직한 사람이었다. 선배님은 참 단단해 보여요. 이렇게 일하는 거 되게 멋있어요. 그런 말들. 평소엔 아무렇지 않게 흘릴 말인데 그 시기에는 이상하게도 마음 깊숙한 곳을 찔렀다. 나는 그때 아내와 소통이 점점 줄고 있던 시점이었다. 별일 없이 무심해지고 서로의 일상에 익숙해진 나머지 관심을 덜 기울이던 때였다. 그녀는 그 틈으로 스며들었다. 결정적인 건 어느 저녁이었다. 야근 후 회사 근처 바에서 간단히 술을 마시고 그녀가 버스가 끊겼다고 말했을 때였다. 나는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선을 넘었다. 그건 단 한 번이었다. 그 이후로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그녀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프로젝트 종료 후 인연을 끊었다. 하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날 이후 늘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그녀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내가 한 일이 떠올랐다. 그녀가 아침에 내게 주는 커피, 내 와이셔츠를 다려주는 손길, 주말에 함께 본 영화 속 부부의 장면. 그 모든 순간이 내게 죄처럼 박혔다.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건 실수였다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변명했다. 나는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없는 남편으로 살아남았던 것이다. 그런 내가 지금 아내를 바라보며 분노하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건 과연 정당한가? 나는 진짜 피해자였을까? 그녀는 어쩌면 내가 저지른 일과 똑같은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만 그녀는 나처럼 숨기지 않았고 어딘가에서 들켜버렸을 뿐. 나는 그날 이후 더 이상 그녀에게 화를 낼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을 마주치면 어딘가에서 내 모습이 겹쳐졌다. 우리는 서로를 배신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모든 감정보다 더 나를 쓰러뜨렸다. 사랑이 끝났다는 건 마음이 식었다는 뜻이 아니다. 서로를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것. 그게 진짜 이별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울을 오래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남자가 지독하게 낯설었다. 이제는 정말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 모르겠다. 그녀를 원망하다가도 내가 먼저 그랬다는 사실에 멈춰지고 내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순간마다 스스로가 역겨워졌다. 나는 매일 거울 속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고 와이셔츠에 단추를 하나씩 잠갔다. 아침마다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지만 그 속에 내가 없었다. 출근길 지하철 창에 비친 얼굴은 그저 살아있는 사람의 형상일 뿐. 나는 그 안에서 나를 느끼지 못했다. 무너지는 건 언제나 천천히 시작된다. 하루는 회의 중 사람들이 웃는 걸 보며 왜 웃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 농담이 그렇게 재미있나?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 순간 스스로가 무서워졌다. 이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예전엔 분노가 있었다. 비통함, 분열, 억울함. 그런 감정들이 나를 살게 했다. 그런데 이제는 감정조차 없다. 그녀를 미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 그녀의 얼굴을 보면 그냥 낯선 여자라는 생각만 든다. 그 여자는 한때 내 아내였던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은 내 안에 남은 나 자신을 조금씩 죽이고 있는 존재다. 그게 더 무서웠다. 그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보다 더 끔찍한 건 그녀가 아닌 나 자신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약속, 내가 가졌던 도덕심과 기준들.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 나는 좋은 남편이었을까? 나는 성실한 사람이었나? 나는 정말 누군가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나? 그 질문들 앞에서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예전에 나는 실수 하나쯤은 이해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실수 하나가 내 전부였다는 걸 안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다.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붙잡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붙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밤이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TV를 켜도 화면은 멍하게 지나가고 음악을 틀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단지 머릿속에
그녀와 내가 앉아있던 식탁, 그녀가 웃던 표정, 내가 말하지 못한 말들만 반복해서 떠오른다. 나는 매일 그녀에게 사과하는 꿈을 꾼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무릎을 꿇고 숨죽여 울면서 그녀의 손을 붙잡고 있다. 그리고 꿈에서 깼을 때 나는 그 손을 놓고 싶어하는 내 자신을 본다. 이제는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고 있다. 그녀가 나를 배신했는지, 내가 그녀를 먼저 배신했는지 그 모든 것조차 이젠 중요하지 않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게 가장 큰 고통이다. 어떤 관계든 말하지 않으면 마침내 말이 필요 없어진다. 우린 너무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대로, 나는 나대로 자기 안에서 모든 걸 정리해버렸다. 서로에게 무얼 말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았고 그럴 자격도 없다고 느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다. 비가 왔다. 진눈깨비처럼 묽은 하지만 조용한 비였다. 나는 퇴근 후 습관처럼 현관문을 열었고 그녀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밥은 차려지지 않았고 TV도 꺼져 있었고 불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던 자리. 나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그 사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말투는 평범했다. 톤도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엔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가 그 말을 그동안 몇 번이나 연습했을지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우린 그걸 한 번도 말로 꺼내지 않았지만 그날은 말이 필요했다. 그녀는 말했다. 그날 당신이 날 알아봤을 줄 알았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한 문장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시선 속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체념과 아주 오래된 사랑의 끝자락이 조용히 남아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했다. 미안해. 나도 그랬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 어떤 말도 입안에서만 맴돌다 사라졌다. 결국 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도 더 말하지 않았다. 그 순간 우린 서로에게 어떤 답을 바라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말은 이해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별을 정리하기 위한 형식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형식조차 우린 서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의자를 밀고 일어났다. 나는 남아있는 와인을 혼자 따라 마셨다. 유리잔에 부딪힌 술의 울림이 그녀의 발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문을 닫지 않았다. 문은 그저 조용히 닫혔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날 나눈 눈빛, 그 한 줄의 문장, 그 침묵 속에 담긴 모든 것들이 우리의 7년을 끝내는 유일한 언어였다. 나는 아직도 가끔 그녀가 했던 그 말을 곱씹는다. 당신이 날 알아봤을 줄 알았어. 그 말 속에는 미안함도 있었고 서운함도 있었고 무너진 신뢰에 대한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멀리 떠나갔다. 그리고 나는 알아봤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내 자신이 지금도 미워진다. 우리는 서로를 잃은 게 아니라 서로가 스스로를 버린 것이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일은 생각보다 아무렇지도 않았다. 사인 몇 번이면 7년이라는 시간이 법적으로는 끝이 났다. 진짜 이상한 건 나는 그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였다. 속이 후련한 것도 아니고 미련이 남은 것도 아니었다. 그냥 끝났다. 그 사실만이 머릿속에 떠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카페에 들렀다.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 순간이 아팠을 것이다. 이 자리에 그녀가 있었다면, 이 커피를 그녀도 마셨다면, 이 거리, 이 하늘, 이 사람들 속에 우리가 다시 있을 수 있다면, 그런 생각조차
이제 들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랑하지도 않았다. 그 감정은 이미 다 끝난 뒤였다. 우리는 말없이 무너졌고, 말없이 떠났고, 말없이 서로를 잊어가고 있었다. 그게 오히려 더 맞는 방식처럼 느껴졌다. 사람은 처음 만날 땐 뜨거웠지만 끝날 땐 서로의 체온조차 기억나지 않게 되는 법이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녀가 없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다. 거실에 퍼져 있는 고요, 주방의 조용한 불빛, 이불 위의 낯선 정리 상태.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두 사람의 공간이 아닌 나만의 공간이 되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괜찮아? 힘들지 않아? 너는 아직도 그 여자를 생각해? 아무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다. 나는 지금 괜찮은가? 오래 생각한 끝에 내가 스스로에게 내린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나는 이제 자유다. 그 자유는 누군가를 떠나서 생긴 것이 아니었다. 그건 내가 오랫동안 쥐고 있던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고정된 이미지를 비로소 놓아버렸기 때문에 얻게 된 해방이었다. 나는 완벽한 남편이 아니었다.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도 아니었다. 나는 실수했고 거짓말했고 도망쳤고 감정을 회피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모든 걸 인정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나로 돌아왔다. 이별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마주보게 되는 순간이다. 나는 지금 아무도 없는 집에서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낀다. TV는 꺼져 있고 주방의 불도 꺼져 있고 거실에 조용히 앉아 내가 만든 라면을 먹고 있다. 별것 아닌 장면인데 이상하게도 나는 지금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은 느낌이 든다. 그녀는 떠났다. 나는 남았다. 그리고 지금 이 공간엔 애써 붙잡아야 할 감정도 지켜야 할 관계도 용서받아야 할 과거도 없다. 오직 나 하나.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아. 이제 진짜 괜찮아.